안녕하세요. 어느덧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혼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던 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곤 하네요. 전 오늘 마지막으로 사연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다 풀어내고 이젠 정말 전 남편과의 모든 기억을 날려보내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함께 들어봐 주시겠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은 부부였어요.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소개팅.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서서히 남편과 정이 들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짧은 연애도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갈 당시에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이도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지라 임신 소식은 결혼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품게 된 축복을 지키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말더라고요. 네, 유산을 해버렸습니다. 무거운 곳도 들지 않고 가벼운 산책만 하고 입덧도 하지 않아 잘 먹고 잘 자며 그야말로 제 인생 통틀어 가장 평안한 날들을 보냈는데 어느 날 하혈을 하더니 유산을 해버렸던 거죠. 그렇게 5년 전 2번의 임신을 했고 2번 다 소중한 저의 아기를 잃게 되었고 그 아픈 상황 속에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전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무기력함 그리고 우울감 속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산부인과뿐 아니라 정신병원도 다니며 치료했지만 도무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5년 차가 되던 해에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아기 가지는 거 포기하자. 아예 포기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 하지 말자는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자고. 아기 중요하지, 중요해. 그런데 말이야, 난 생기지도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보다 네가 더 중요해. 당신 그거 모르지? 난 당신이 밝게 웃어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요즘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까짓 아기가 뭐가 중요해? 임신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자. 응? 이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우는데 저도 울어버렸어요. 그간의 숙제를 떨쳐버린 기분이랄까? 아니, 그간의 마음을 위로받는 기분이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임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고 저희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어요. 물론 아기를 기다리는 시댁엔 계속 병원에 다니며 노력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했고요. 그 점은 남편이 알아서 말할 테니 그저 말만 맞춰달라고 하기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점점 변해갔어요. 죽을 것만 같이 우울했던 날들은 점점 흐려졌고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간 못난 생각에 만나지 않았던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고 좋은 일을 마음을 다해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임신과 유산을 반복할 당시엔 친구의 임신 소식이 들리면 오롯이 진실된 마음으로 축하해 주진 못했거든요. 사람 마음이란 게 얼마나 치졸한지 그때 참 많이 깨달았네요. 하여튼 전 변해갔고 원래도 다정하던 남편은 더욱 다정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그렇게 저흰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했지만 시댁에선 하루가 멀다고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점도 있긴 했어요. 병원은 계속 다닌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손주 소식은 도무지 들리지 않으니까요.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닌데 시부의 말들은 잘 견뎌내고 있는 저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꽂히기 일쑤였고 듣다 듣다 참지 못해 한마디라도 거두는 날엔 10마디가 되어 돌아오니 그냥 입을 닫고 귀머거리처럼 지내는 것이 제가 터득한 방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부가 제가 버젓이 듣고 있는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승훈아, 그러지 말고 너 나가서 애라도 낳아오는 건 어떠냐? 네? 아버지도 참
집사람도 듣는데 뭐 그런 농담을 하세요. 농담이라니? 지금 내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냐? 네 집사람이 애만 가졌다 하면 유산을 해버리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집안의 대는 이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지 말고 이 아비 말 잘 생각해봐. 짧은 순간이지만 제 귀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 면전에 두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내 전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고 더는 참지 않고 폭발해버렸죠. 아버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세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지금 이 사람 보고 바람이라도 피우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가 애를 못 가지는데. 네가 진작 손주 한 명이라도 낳아줬으면 내가 이런 말까지 했겠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시아비한테 소리나 꽥꽥 질러대는 꼴이라니. 네가 그따위니까 애가 붙어있질 못하는 거야. 그 성질머리에 애가 견딜 수나 있겠어? 임신은 저 혼자 하나요? 유산한 게 제 잘못이냐고요. 아니, 설사 다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때껏 웬만한 말은 다 참았는데 이번엔 아버님이 심했어요. 한 번만 더 이런 말씀하시면 저 참지 않을 겁니다. 네가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제 말에 시부는 또 한 소리를 해대려고 입을 뗐지만 어머님이 나서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그만 좀 하세요. 매번 며느리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당신이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애들이 이제 우리 집엔 오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애를 낳아오라니 그게 어른으로서 할 말이에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단호한 어머님의 말씀에 시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언짢은 기색은 아낌없이 내비치긴 했지만요.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자 전 남편에게 다시 시험관 시술을 하자고 설득했고 남편은 단호하게 싫다고 하며 저를 다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다시 시술이라도 시작하자. 아, 여보, 우리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당신은 아버님 하는 말 못 들었어? 당신 보고 바람이라도 피워서 애 낳아오라고 하시잖아. 아버지가 시키면 내가 다 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안 그러면 되는 거야. 여보, 난 당신뿐이야. 당신 아닌 다른 여자 만날 생각도 없다고. 그러니까 날 믿어. 난 말이야, 또 병원 다니면서 검사받고 임신하겠다고 노력하는 것도 이제 싫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 그냥, 응? 남편이 이렇게까지 싫다고 하는데 별다른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가서 시술을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 시간을 두고 남편을 설득하기로 했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단호하지만 친절한 거절 의사였어요. 그렇게 전 임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어머님의 생신날이 다가왔고 마침 주말이었던 터라 저는 아침 일찍 음식들을 준비해 시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니 시집와서 미역국을 끓여드린 적은 있어도 제대로 된 생신상을 차려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매번 어머님은 제 생일상을 차려주셨는데 말이죠. 임신 문제로 예민하기도 했고 그 뒤론 우울증으로 인해 잘 챙겨드리지 못했던 터라 이번엔 외식 대신 몰래 음식을 준비해서 깜짝 파티를 해드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준비한 음식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아침밥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당연히 미역국이 있어야 하는 밥상엔 해물탕이 있더라고요. 미역국이 없는 것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어머님이 드시지도 못하는 해물탕이 다른 날도 아닌 생신날 아침상에 올라와 있다니 제가 더 울컥하더군요. 시부가 좋아하는 해물탕이 어머님의 생신상에 올라온 이유 정도야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누굴 탓해봤자 입만 아플 테고 전 간단한 인사를 하고선 어머님의 생신상을 준비했고 한우도 맛깔스럽게 구워 생신상에 올려드렸죠. 어머, 이게 다 뭐니?
미역국이랑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좀 해왔어요. 입맛에 맞으실진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유, 이 많은 걸 어찌 다 했어. 고맙다, 고마워. 잘 먹으마. 아니에요. 앞으론 매년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어머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시부와 남편이 고기를 다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평소 고기라면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오늘따라 왜 숨도 쉬지 않고 고기만 집어먹는 것인지 얄밉다 못해 화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덕분에 어머님은 손도 대지 않은 고기 접시는 어느새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먹는 거로 치사하게 굴기 싫었던 전 아무 말 없이 고기를 더 구워 어머님 앞에 놔드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눈치도 없이 또 고기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많던 고기는 이제 없었고 전 참다 못해 남편에게 적당히 먹으라고 한 소리 하게 됐어요. 여보, 적당히 좀 먹어. 평소엔 고기는 먹지도 않는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래? 어머님 한 점도 못 드셨다고. 집에 가서 더 구워줄 테니까 지금은 좀 적당히 먹자, 응? 어? 오늘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맛있네. 미안. 어머니, 고기 좀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저의 핀잔에 남편은 멋쩍은 듯 웃어 보였고 시부는 남편 앞에 고기 접시를 당겨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기면 먹으면 되지. 자, 여기 더 있어. 마음껏 먹어.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지. 이 말만 들으면 이때껏 고기 구경도 못한 사람인 줄 알지 않겠어요? 이때껏 숨도 안 쉬고 고기 2팩을 먹은 사람이 누군데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남편 앞에 당겨진 접시를 어머님께 밀어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아버님, 이 사람 여기 오자마자 고기만 2팩 먹었어요. 충분하다고요. 이건 어머님 좀 드세요. 제가 신경 써서 사온 건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전 많이 먹었으니 이제 어머니 좀 드세요. 저의 성화의 남편 역시 제 말을 거들고 나서 주었고 그런 저의 행동이 시부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애꿎은 어머님에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은 좋겠어. 시엄이 고기 먹이고 싶어서 자기 남편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도 뱉어내게 만드는 며느리도 있어서 말이야. 아주 부러워서 배가 다 아파지려고 그래. 그나저나 미역국은 웬 거냐? 우리 집에 미역국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더군요. 시부는 어머님의 생신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어머님은 체념이라도 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식사하시더군요.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아버님. 그래서 이 아침 대바람부터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거야? 그깟 생일 뭐가 대수라고 이 난리인 건지 나 원참. 그깟 생일 뭐가 대수라고 하시는 본인은 몇 달 전 자신의 생일날 새벽 대바람부터 시작해 밤 11시 59분까지 저희를 집에도 보내주시지 않고 생신 유세란 유세는 닿던 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 모양인지 어이가 없어 제가 다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자기 말에 아무도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시부는 급기야 선 넘는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죠. 누구 덕분에 아들도 생기고 아들이 생기니 이런 며느리도 생기고 그 며느리가 아침 대바람부터 이런 생일상도 갖다 바치고 당신 좋겠어? 이런 호사를 다 누리고 말이야. 시부는 평소에도 말을 이런 식으로 꼬아서 하긴 했지만 이날따라 더 심하게 말을 비꼬고 있었고 어머님 역시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숟가락을 쥐고 있는 손이 떨리기 시작하셨죠. 당신은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해.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내 덕 아니겠어? 뭐라고요? 맞잖아. 내 덕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리고 말이야. 얼른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 얼른.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님의 어깨를 콕콕 찌르듯이 미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표정에서 당황함이 역력했고 저라도 나서 이 상황을 무마해야 하나 하는 순간 어머님이 쥐고 계시던 숟가락을 시부에게 냅다 던져버리시더군요.
어머님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잔뜩 굳어 있었어요.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음 보는 어머님의 표정에 굳어버린 건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남편 역시 많이 놀라 보였고 그 꼬장꼬장하던 시부는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짓거리야? 어디서 숟가락을 던져? 감히? 감히? 지금 감이라고 했어요? 누가 할 말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는 당신은 감히 지금 누구한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이 없어서 입 다물고 산 줄 알아요? 다 살아보려고 입 다물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네요. 당신이 못 참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인 거야? 정말 몰라서 물어요? 나라고 임신하기 싫어서 안 했겠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당신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밖으로 놔두는데 내가 무슨 수로 임신을 하냐고. 그리고 누구 덕에 아들이 생겨? 그걸 말이라고 해요?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 뭐 그리 자랑거리라고. 말끝마다 누구 덕에 누구 덕에. 아니 바람 피워서 애까지 낳아온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한평생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냐고요. 그래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아기가 생기지 않아 모진 냉대와 서름 속에서 쭉 살아왔고 남편은 시부의 외도로 낳아온 자식이었더군요. 갓난아기를 내칠 수 없었던 어머님은 결국 혼의 자식을 받아들이고 이날 이때껏 친자식 못지않게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런 어머님께 고맙고 미안해하기는커녕 한평생 자기 덕에 아들이 생기지 않았냐며 비아냥거리고 구박을 해왔다고 하니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어머님의 마음이 이날 드디어 터져버렸던 거죠. 그간 쌓였던 서름이 한 번에 터져나오고 저와 남편은 눈치를 살피기 바쁜데 당사자인 시부는 참 당당하게도 끝까지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배에서 못 낳은 아들 밖에서라도 나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요즘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 당장 쫓겨났어. 알아? 참, 쫓겨나요? 그래. 왜? 쫓겨난다니까 겁은 나나 보지? 그러게 왜 까불어? 겁나기는 누가요? 그렇지 않아도 난 내 발로 나갈 생각이었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살 생각이 없으니까요. 우리 이혼합시다. 뭐? 이혼? 그래, 이혼해.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알아? 나도 당신 같은 여자랑 진작 이혼하고 싶었어. 이거 왜 이래? 그거 참 다행이네요. 다행? 지금 다행이라고 했어? 한평생 참고 산 게 아까워서라도 참고 살려고 했는데 더는 못 참겠다 싶었거든요. 당신도 나와 생각이 같다니 다행스럽지 않겠어요? 그럼 서류 준비해서 연락할 테니 법원에서 봅시다. 아가, 너도 같이 나가자꾸나. 너 여기 있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 얼른 따라 나서거라. 어머님의 권유에 시부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어머님의 손에 끌려 집을 나서고 있었죠. 남편은 시댁에,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가게 되었고 어머님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울컥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지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중간중간 살아오신 세월을 한탄까지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옆을 지키는 일뿐이더군요. 그렇게 한참 눈물을 쏟아내던 어머님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눈물을 닦고선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가,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시작된 말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너 이혼하거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혼이라뇨? 말 그대로야. 이혼해. 네 남편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더라. 네? 바람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저희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긴 시간 우울함에 힘들어할 때도 화 한 번 내는 일 없이 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사람이 남편인데
그런 남편이 바람이라뇨. 농담이라고 하기엔 타이밍과 어머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고 진실이라고 하기엔 충격이 너무나 컸죠. 그래, 사실은 며칠 전에 영감이랑 승훈이랑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 두 사람은 내가 자는 줄 알고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던데 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 조만간 너랑은 정리하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아기 가지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아,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처한 그 상황이 참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를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께 듣게 되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어머님께서 말을 이어서 하더군요. 어쩌면 그렇게 아비나 자식이나 똑같은 건지. 다른 건 몰라도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리는 건 승훈이가 닮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랬는데 결국 이렇게 되더구나. 버젓이 결혼까지 한 녀석이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릴 계획이나 세우고 있으니 말이다. 이 이야기를 너한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 그런데 같은 여자로서, 같은 일을 경험해본 선배로서 그냥 덮어둘 문제는 아니더구나. 아무리 내가 승훈이를 사랑하고 내 친자식이라 생각하며 키웠어도 아닌 건 아닌 거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어머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해야지. 바람도 병이야. 한번 바람 피운 놈은 절대 못 끊더구나. 거기에다 네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아들 녀석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하니 잘했다고 하더구나. 그러면서 이왕 여자 만나는 김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 낳아달라고 하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혼났다. 그러니 너도 참지 말고 이혼해. 참고 살아봤자 내 꼴밖에 더 나겠니? 너는 이렇게 살지 마,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게 인생인데 더럽고 험한 건 끊어내면서 살아. 알겠니? 전 일단 알겠다고 답했고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죠. 어머님이 동생분 댁으로 가신 후 전 생각에 잠겼어요. 갑자기 임신을 포기하자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출장을 간다며 며칠씩 집을 비우던 일까지 외도 사실을 알고 나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바보 같았죠. 그저 저에게 여전히 다정하고 변함없는 남편의 행동에 의심 한번 해보지 않았다니 제가 참 한심하더군요. 이혼은 확실해졌고 순순히 남편의 뜻대로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전 남편을 기다렸고 기다리던 남편은 늦저녁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당장이라도 그 멱살이라도 잡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져 묻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그런 제 속마음을 알 리 없는 남편은 고단한 표정으로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아 다짜고짜 어머님 욕을 하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어머니는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혼이라니, 그 나이에 이혼이라니 말이 돼? 그러게 말이야. 당신도 많이 놀랐지? 들었으니 알겠지만 사실 지금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야. 당신한테 진작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미안해. 진작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말 못했을 것 같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는데 사실 나 친엄마 따로 만나고 있었어. 이것도 당신한테 진작 말하고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나더라고. 이제서야 말해서 미안해. 생각지도 못한 정보였어요. 친엄마를 따로 만나고 있었다니. 그 순간 시부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남편을 떠봤죠. 그래? 언제부터 만났어? 혹시 아버님도 알고 계셔? 아버지가 만나게 해주셨어. 작년부터 만나고 있고 자주는 아니지만 아버지도 가끔 같이 만나고 있어. 아무래도 중간에 내가 있으니까
같이 만날 일이 생기더라고. 혹시나 했는데 제 예상이 맞더군요. 그 상황을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시부 역시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었고 남편의 개떡 같은 소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어이없는 말이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더군요.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이혼하시고 나면 우리 친엄마 모시고 와서 살 거라고 하시더라. 나도 찬성했어. 생각해보니 아버지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사시는 것도 그렇고 친엄마랑 아버지 사이도 돈독하신 것 같고 여러모로 좋겠더라고. 시부의 외도가 확실해지는 순간 이 말을 듣는데 어머님의 얼굴이 떠오르며 정말 당장이라도 그 얼굴에 얼음물이라도 끼얹고 싶더라고요. 결혼 기간 내내 어머님이 남편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하는지 제가 다 봤는데 남편은 그런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은 조금도 없는 사람 같더군요. 오히려 시부의 재혼을 부추기는 쪽이 가까웠으니까요. 전 온갖 충동적인 감정들을 억누르며 남편의 말들을 들어주었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에게 많은 말들을 해주더군요. 얼마나 좋던지. 사실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녹음 중이었던 터라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증거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시부의 외도 사실을 다 알려준 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어주더군요.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폈고 그곳엔 많은 사진들이 있더군요. 제일 최근엔 상간녀와 함께 온천 여행도 다녀온 듯 했는데 그곳엔 시부와 함께 남편의 친엄마도 있더라고요. 한 가족처럼 밝게도 웃고 있는데 어찌나 행복해 보이는지 헛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건 문자 내용이었어요. 자기야, 자기 정말 이혼할 거야? 그럴까 싶어. 어차피 그 여자랑은 더는 살고 싶지도 않고 남은 감정도 없어. 그냥 정 때문에 산다고나 할까? 그러면 이혼하고 나랑 살려고? 왜? 싫어? 싫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긴 하지. 자기 이혼하자마자 나랑 산다고 소문이라도 나봐. 뭐라고들 하겠어? 누가 뭐 바로 대놓고 산다고 소문이라도 낸대? 이혼한 직후엔 몰래 살다가 어느 정도 잊히고 나면 결혼하면 되지. 자기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이 말이 특히 제 눈에 꽂히더군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놀라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때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저 말이었습니다. 그땐 그 말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제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이 되었더군요. 아무리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지만 어쩜 변해도 저리도 변할 수가 있는지. 전 눈물을 닦으며 모든 증거들을 제 휴대전화로 옮겼고 그렇게 며칠 동안 새롭게 늘어가는 외도 증거들을 모았어요. 제 한탄이 담긴 증거들은 완벽해졌고 어머님과 전 그간의 세월에 대한 복수를 위해 남편을 불러 시댁으로 향했죠. 어머님의 등장에 시부는 네가 그렇지 라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어머님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러왔다고 아주 큰 착각을 하는 듯 보였어요. 어머님은 그런 시부를 무시하곤 저에게 먼저 말하라고 했고 전 아무것도 모른 채 눈치만 살피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앞뒤 설명도 없이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이혼? 참나, 이혼이 무슨 유행인 줄 알아? 따라할 게 없어서 이혼까지 따라하게? 그럼 넌 바람이 무슨 유행인 줄 알았어? 뭐 좋은 게 있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을 따라서 피워. 제 말에 남편과 시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부인하고 나서더군요. 말까지 더듬으며 아니라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몰라? 내가 바람이나 피울 사람 같아 보여? 나처럼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모함을 해 당신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남편은 아니라고 했고
전 그간 모아뒀던 증거들을 다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참 재미있게도 살았더라 당신. 두 여자 오가며 충실히 산다고 힘들진 않았어? 난 이번에 당신 다시 봤잖아. 어쩜 이렇게 부지런도 해? 뭐, 그 덕분에 당신이 이딴 짓이나 하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1년 동안이나 몰랐지 뭐야. 당신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혼하고 이제 편하게 살아. 이게 뭐야.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몸만 나랑 사는 꼴이라니. 증거들을 살펴보던 남편은 아직은 자신이 생각하던 이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되지도 않는 눈물까지 짜내며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이혼이라니. 내가 그 여자 정리할게, 응?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데 다리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전 재빨리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사랑한다는 여자랑 살림 차려서 잘 살아. 원래도 그럴 예정이었잖아. 그저 내가 그 시기를 더 앞당겨주는 것뿐이야. 그 대신 돈은 좀 준비해야 할 거야. 내가 소송 준비를 하고 있거든. 당신한테 걸 소송부터 상간녀 소송까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빠르고 넉넉하게 돈 준비해도. 저의 말이 끝나자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아보려 노력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이미 전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끈질겼고 끝까지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도 허락해 주셨어. 이혼하래. 나 많이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셨잖아. 남편의 입에서 저의 부모님이 나오는 순간 그간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주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 모습이 떠오름과 동시에 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그대로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야, 닥치지 못해? 어디서 우리 부모님을 입에 올려? 아껴주고 예뻐해 주신 걸 아는 인간이 상황을 이따위로 만들어? 감히 바람을 피워? 그것뿐이야? 그 여자랑 살림도 차릴 거라며?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들어주기 역겨우니까 얼른 그 입 다물라고. 알아들었니? 저에게 한 대 맞은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그런 저희를 지켜보던 시부가 나서더군요. 이 고얀 것이 여기가 어딘데 감히 내 아들 뺨을 때려? 네가 제정신인 거야? 내 앞에서 누굴 때리는 게야? 시부는 고함을 치며 저에게 다가왔고 어머님께서 그 앞을 막아서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하는 사이 시부 앞을 막아선 어머님은 이제 본인의 차례라는 듯 저를 한번 보시곤 시부에게 증거들을 내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돈 준비해요. 나 역시 소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돈? 무슨 돈? 소송이라니. 이딴 게 뭐 증거나 될 줄 알아? 그리고 당신도 이 여자 알잖아. 다 알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혹시 노망이라도 난 거야? 그런 게야?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내 정신은 맑아. 그리고 변호사 만나보니 그 사진들이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고 하니 돈이나 준비해. 알겠어? 알겠어? 어디서 남편한테 반말이나 찍찍하고. 승훈아, 안 되겠다. 네 엄마 노망난 게 분명하니 얼른 병원에 입원시켜버려라.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노발대발하며 시부는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어머님이 시부의 뺨을 때려버리더군요. 한평생 무시했던 어머님께 뺨까지 맞아버린 시부는 충격이 컸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남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반말? 찍찍? 그럼 내가 이혼할 마당에 꼬박꼬박 존대해 줄 거라 생각했어? 이 여자가 진짜 요즘 오냐오냐 해줬더니 무서운 게 없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용서 빌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얼른 잘못했다고 빌어. 빌기는 웃기고 있네. 아주 꿈도 야무지셔. 난 용서를 빌 생각도 다시 당신 같은 인간이랑 살 생각도 없으니까
이상한 꿈 같은 건 꾸지도 마.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할 거고 내 힘들었던 인생에 대한 보답으로 돈이라도 챙길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 정말 미쳤어? 아니면 다 늙어서 돈 욕심이라도 생긴 거야? 아까부터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돈 타령인 게야? 이때껏 참고 산 내가 미쳤던 거지. 지금은 정신 말짱하다니까. 어찌되었든 당신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 뜻은 다 전했으니 법원에서 봅시다. 야, 이 옆에 내야. 네가 뭔데 이혼을 하니마니 법원에서 보자니마니야. 암이 건방지게. 시부는 감정이 극에 달한 듯 붉어진 얼굴을 하고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 시부를 보던 어머님은 다시 뺨이라도 때릴 심상으로 손을 다시 올리더군요. 그런 어머님의 행동에 시부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눈을 꼭 감았고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님은 손을 다시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때려봤자 내 손만 아프지. 내가 100대를 때린다고 한들 당신이 정신이나 차리겠어? 몇십 년을 쓰레기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사람이 되겠냐고. 아, 됐으니까 겨우 참고 있는 내 화를 더 돋우지 마. 가자, 아가야. 그렇게 저흰 충격에 빠진 두 남자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고 한동안은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남편과 제가 살던 집은 어머님의 명의였던 터라 어머님의 배려로 급하게 짐을 옮기지 않고 천천히 집을 구하며 지내기로 했거든요. 혹시나 남편이 짐을 핑계로 집으로 찾아올 것을 대비해 미리 짐을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고 어머님과 전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부와 남편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쓸데없는 돈 낭비일 뿐이었죠. 그만큼 증거가 확실했고 상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줄여보려 노력하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지켜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마저도 저희 쪽 변호사분께서 워낙 준비를 단단히 해주신 덕분에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요. 변호사분께서 힘써주신 덕분에 어머님과 전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해 아주 최대한의 위자료를 다 받아내고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 어머님은 재산 분할까지 받아 둘 다 만족스러운 이혼으로 마무리했죠.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난 후 저도 이사할 집을 구하게 되었고 저희가 지내던 집도 팔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나가는 날 어머님이 저를 앉혀 돈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받으렴. 얼마 안 되지만 새 출발하는데 보태 쓰거라. 어머님, 저 돈 필요 없어요. 괜찮으니까 어머님 가지고 계시다가 급한 일 있으실 때 보태 쓰세요. 아니다. 그동안 생일 때마다 챙겨줘서 고마웠어. 그 집에서 살면서 내 생일 챙겨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단다. 처음 네가 시집와서 내 미역국을 끓여준 날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단다. 그런 사람들도 내 가족이라고 참고 살았으니 내 지난 세월이 한탄스럽지만 어쩌겠니?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러니 너도 지난 날은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려무나. 어머님, 그래도 이 돈은 제가 받기가 좀 그래요. 누가 보면 몇 억이라도 주는 줄 알겠어. 3천 정도는 괜찮아. 그러지 말고 받아두래도. 네 덕분에 나 재산 분할도 넉넉히 받고 위자료도 잘 받을 수 있었어. 아가야, 내 가족으로 살아줘서 고마웠단다. 제가 더 감사했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 주신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고맙다고 하시며 저에게 전 시부의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아, 그 영감 전화 왔더구나. 왜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라고 하기는 뻔하지. 다시 잘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구나. 네? 그 여자는 어쩌고 어머님께 그런데요? 그 여자 젊을 때도 그 영감이랑 아예 살기는 싫어서 애 버리고 도망까지 갔던 여자야. 그런데 늙었다고 그 마음이 변했겠어? 영감이 이혼했다고 같이 살자고 하니까
다 늙어서 남자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 생각 없다고? 그런 말 할 거면 다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구나. 정말요? 전 좋다고 안방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안방자리가 탐이 났으면 승훈이만 보내는 게 아니라 승훈이를 안고 들어왔겠지. 하긴 그렇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긴 그간 들어봤던 욕이란 욕은 다 모아서 다 해줬지. 자기가 돌아오라고 하면 내가 좋다고 돌아올 거라 착각하는 모양이던데 내가 그 생각을 산산이 부숴주었지. 아마 앞으로는 연락이 오는 일은 없을 거야.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양반이 앞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두고 봐야지. 그거 참 통쾌하더군요. 분명 어머님과 헤어지면 그 여자가 좋다고 집으로 들어와 자신의 시중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말 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다니. 그 여자도 그 여자였지만 그런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 일그러졌을 전 시부의 표정을 떠올리는데 정말 통쾌하기 그지없더군요.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어머님과 전 새 출발을 위해 잠시 헤어졌고 저는 새로운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가전 가구들이 들어오고 집을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전 남편의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아주 옛날에 제 친구와 전 남편의 회사 동료를 커플로 이어준 적이 있는데 아직도 서로 잘 만나고 있는지 남자친구에게 들었다며 그놈 근황을 전해주더라고요.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네 전 남편이 바람피운 여자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이었던 거. 아, 그거 알고 있었어. 카톡 보니까 회사에서 보자고 하더라고. 알고 있었으면 회사에 쫙 소문을 냈어야지. 두 연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아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뭐. 하여튼 그 여자한테 결혼할 남자가 있었나 봐. 그런데 네가 상간녀 소송까지 하는 바람에 그 남자가 다 알았다지 뭐야? 그래서 그 남자가 네 전 남편을 불러냈대. 그 사실에 회사에 소문이 쫙 퍼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남자랑 그 새끼랑 만난 걸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아, 그게 그 남자가 회사 근처 카페로 네 전 남편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남편이 뻔뻔스럽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자기는 몰랐다. 잘못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지 뭐야. 그러니 그 남자가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상견례 다 끝내고 식장까지 다 잡아놓은 마당에 결혼이 엎어졌으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 전 남편 마구잡이로 때렸다나 봐. 그 모습을 황대리가 봐버렸고. 너 황대리 알지? 그 말 많기로 유명한 황대리. 아주 회사에 있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다 알 정도로 소문을 퍼뜨려준 덕분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만간 회사 잘리게 될 것 같대. 그 여자는 파혼은 물론이고 진작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 뭐 계약직 사원이 그런 파문에 휩쓸렸으니 회사에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잘났겠지. 네 전 남편은 권고자직 대기 중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 말이 대기지.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는 말하고 뭐가 다르겠어? 직원들 눈치도 곱지 않을 거고 아마 실업자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하늘이 널 돕는다는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 종교가 없는 저였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만큼은 정말 하늘이 저를 돕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소식을 전해준 친구는 저를 대신해 한참을 전 남편과 상간녀 욕을 해주더군요. 말 많은 황대리라는 사람의 칭찬도 잊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상간녀는 어떻게 됐냐고요? 오갈 데가 없어진 상간녀는 전 남편과 함께 전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은 어머님께 들을 수 있었어요. 전 시부가 친절하게 전화까지 와서 알려주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 없어서 잘 먹고 잘 살 거니 이혼한 거 후회하고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말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상간녀는 하필 빌붙은 곳은 전시댁이었고 제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쯤이면
본인이 제 발로 지옥을 기어들어갔다는 것쯤은 알았겠죠? 아무리 상간녀지만 그 점은 통쾌하면서도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5년을 당해봐서 잘 아는데 전 시부와 함께 산다는 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 꼬장꼬장한 전 시부의 밑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상간녀의 앞날이 훤히 보이더군요. 아마 분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모르긴 몰라도 분가는 꿈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전 남편에겐 분가할 돈이 없을 테고 전 시부는 종처럼 부려먹을 상간녀가 굴러들어왔으니 자기 돈까지 내어주며 분가를 시켜주진 않을 테니 말이에요. 세 사람의 미래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지 않나요? 어떤 미래가 되었든 저에겐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전 그 인간 말종 같은 전 남편과의 인연을 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은 끊어냈지만 어머님과는 아직 잘 지내고 있어요. 자주 만나고 데이트도 하며 가끔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만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기도 해요. 어머님과 만나면 주로 수다를 많이 떠는데 웬만한 친구들보다 더 말이 통하고 즐거워요. 아마 같은 일을 겪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가족으로 지낸 세월도 있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바로 어머님의 남자친구분 이야기인데요. 새롭게 이사한 아파트에서 시간도 때울 겸 노인정에 다니시다가 최근에 만나게 되셨다고 해요. 연하 남자친구인데 다정하기가 말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요즘 살맛이 난다고 하시며 얼굴에 웃음꽃이 피시는데 저 역시 행복하더라고요. 드디어 어머님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시는구나 싶어서요. 한평생 제대로 된 사랑과 존중을 받아보신 적 없는 어머님이 늘 안쓰러웠는데 이제라도 그런 마음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님의 미소를 요즘 자주 볼 수 있어 어머님께 남자친구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심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전 아직까진 결혼 생각도 없을 뿐더러 연애 생각조차 들지 않고 있어요. 이러다 또 어느 날 저 남자가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들며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오롯이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네요. 결혼 생활 내내 임신 때문에 몸 망치고 정신 망쳤던 걸 생각하면 지금 흘러가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소중하거든요. 하여튼 전 이혼 후 그래왔던 것처럼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 보려고요. 이렇게 저의 긴 사연은 끝이 났네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냈으니 이제부턴 다 잊으려고 합니다.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러 가볼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